에른을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유일한 가문 잉글리드 공작가. 때는 옛날 공작의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떠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제로니스 드 잉글리드입니다. 제로니스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공작의 권력과 재산을 노리고 공작에게 접근한 어머니, 그리고 이미 전부인이 낳은 이복 형제 3명이 문제였죠. 다음 공작의 자리를 두고 4명은 항상 다퉈왔고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공작가에서 제로니스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로니스가 10살이 되던 해 일이 터지고 맙니다. 공작가의 차남이 피습당하고 사건을 계기로 공작 지위 찬탈전이 벌어진 건데요. 공작전은 어느새 피로 물들었습니다. 싸움의 결말은 어머니와 이복 형제 모두 죽고 맙니다. 선대 공작은 제로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공작 부인이 자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 거라며 그를 탓하고 맙니다. 어린 나이였던 제로니스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 인간은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 선대 공작까지 병에 걸려 죽자 공작위를 이어받지만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소문까지 얻고 말죠. 그렇게 공작이 된 제로니스, 잘생긴 얼굴, 완벽한 지위를 가졌지만 사람을 죽인다, 주변 사람은 불행해진다, 가문을 멸문시킨다, 이런 무성한 소문 탓에 그의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던 24살의 어느 날 에트와르 남장영의 생일 파티를 방문해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취해서 거침없이 폭탄주를 말고 있는 여자 리플리 백장영의. 인기가 많아 그녀의 앞에 줄을 서는 귀족들까지 생기자 제로니스도 호기심에 다가가지만 새치기를 한 걸 본 그녀는 준법 정신도 없는 놈이라고 말합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례였지만 호기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던 중 우연히 다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제로니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잉글리드 공작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고 제로니스는 정체를 숨기며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제로니스를 나무랍니다.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던 사이였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걸 보고 제로니스는 당황하고 마는데요. 처음 보는 영예의 한마디에 제로니스는 과거의 아픔이 모두 씻겨지는 기분을 받습니다. 이내 리플리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죠. 하지만 누군가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없는 그는 이 감정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그녀를 공작자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둘. 다음 날 리플리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지만 제로니스는 유일하게 자신을 바라봐주고 위로해준 사람 리플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솔직한 감정을 보이기 어려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플리가 아무리 자신을 피해도 수녀원에 가겠다 말해도 씻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의 눈엔 여전히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사고가 나서 얼굴에 큰 흉터가 남는다고 했을 때도 제로니스에게 중요한 건 리플리밖에 없었죠. 하지만 리플리가 공작을 속이기 위해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데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목을 뱉겠지만 리플리를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공작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깨달은 리플리, 그녀도 제로니스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소설 속의 빙의한 리플리에겐 망설임이 더 컸습니다. 원작의 여자 주인공인 에트와르의 남자를 빼앗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로니스가 그런 리플리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공작을 짝사랑했던 로제가 결혼 소식을 듣곤 리플리를 납치한 건데요. 제로니스는 잠시 리플리가 결혼을 피하려고 또다시 사라진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곧 리플리에 대한 걱정만 남았습니다. 일평생 소중한 게 있어 본 적이 없고 잃어본 적도 없던 제로니스는 처음으로 자기관리를 잊은 채 리플리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다시 리플리를 찾은 그날 다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죠. 하지만 국경에서 벌어지는 소모전이 커져 곧 전쟁이 일어나고 제로니스는 공작의 신분으로 전쟁을 지휘하러 출전해야만 합니다.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리플리를 보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두려움, 슬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리고 둘은 전쟁에 나가기 전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리플리는 정식으로 공작 부인이 되죠. 힘든 전장에서도 리플리의 편지를 보며 버텨왔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야만족의 수가 많았고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로니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기습에 방어하는 작전으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달려 리플리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리플리를 구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다시 결혼식을 피해 도망치려는 리플리를 발견하죠. 잡히려면 도망가고 가졌다 생각하면 사라지는 리플리에게 제로니스는 이제 원망감마저 들려합니다. 그때 리플리는 제로니스가 원래 소설 속 주인공이고 결혼식을 하면 세상이 없어질까 두려워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제로니스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작 부인이 되기 싫어서 잔혹한 공작가가 싫고 음침한 자신이 싫어서 도망치는 거라며 또 자신을 학대하죠. 처음엔 믿지 않았고 밤낮이 얼마나 흘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지금 제로니스에겐 리플리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었죠. 리플리를 위해서라면 상식과 믿음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세계를 구할 방법을 찾아내겠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로제가 리플리를 기습하고 그녀는 상처를 입은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제로니스는 리플리를 잃을까 매일매일 그녀의 옆을 지켰죠. 또 혹시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녀를 잃은 걸까 자신이 무엇을 놓쳤나 생각하느라 밤을 지새입니다. 다행히 리플리는 눈을 떴고 제로니스는 결혼을 강요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장미꽃 천송이를 준비해 프로포즈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제로니스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 겪은 사건으로 감정을 잃은 줄 알았던 자신이 리플리를 만난 후엔 감정적이고 가끔 무너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걸요. 제로니스라고 하면 다정하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나는데 그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생각보다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런 그에게 리플리는 참 신비한 존재고 참 판타지스러웠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을 남주의 시점으로 봐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